네, 오늘 한발 주제는 뭐 익숙한 얘기긴 한데 AI. 네, 이 주제를 왜 꺼냈냐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뭔가 그 감각이 포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인분이 뭔 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테슬라 차를 이제 운전을 하면서 반잘 주행이라고 하죠. 페달 시프트에서 발 떼고 핸들에서 손 놓고 뭐라고 또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 GPT의 음성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상당히 고급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의 얘기는 이 AI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이제 자각하지는 못하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진일보하고 있더라. 그러면 AI를 우리가 놓으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AI는 진화한다라는 주제고 관련 기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마음 AI. 엔비디아 이슈가 아침 새벽에 등장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왜 중국을 향해서 그 엔비디아의 아까 김현민 매니저 얘기한 고사양의 이제 시리즈 GPU들을 막고 이번에 이제 저사양들 또 막아버렸죠. 겁나는 겁니다. 이게 발전을 해서 국가 안보와 군사적으로도 위협을 받을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요원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면은 뭐 제니시스인가?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 막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자비스 이게 이제 바로 와 있어요. 딱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진화하느냐 봤더니 챗 GPT는 과거 GPT-4V가 온다 이렇게 타이틀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GPT라는 거를 이제 한글 이 자판으로 치면은 헷 이렇게 되더라고요. 헷갈리다 할 때 헷, 네. 헷딱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자 근데 이제 챗 GPT는 결국에는 자판으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반복적으로 언제 운전하면서 자판 치고 앉아있습니까? 이제 음성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음성으로 잘 인식이 될까? 사투리도 많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표현에는 굉장히 그 난해한 표현들도 있는데 은어적인 표현들이죠. 근데 요즘 GPT는 우리가 이제 속어로 많이 쓰이는 그 젊은 분들도 이 표준어는 아닙니다. 그냥 방송용은 아닌데 존맛탱, 네. 맛있다라는 표현이겠죠. 네,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 존맛탱이라는 관련 어를 찾아서 영상과 이미지를 습득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텍스트로 보여주든 보이스로 내게 해주든 음성으로 얘기해 주든 그 단계까지 지금 빠르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하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느냐. 마음 AI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가격적으로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가격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LLM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넘어서 LMM, 이 대규모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멀티모달은 한번 자주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이 AI가 습득하는 것이 사진, 영상, 그것이 이제 언어를 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해하고 분석하고 표출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자꾸 반복해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하고 연관성이 있는 국내 기업들 많습니다만 물리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그 HBM 같은 그런 메모리 영역대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관련 기업들이 몇몇 있죠. 근데 큰 기업인 네이버 같은 데는 워낙 다른 이슈 때문에 걸리는 게 많고 카카오는 속 시끄러운 것 같고 작은 기업들 중에 이제 솟아나는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음 AI는 엔비디아의 인셉션 파트너라고 합니다. 인셉션 파트너라는 거는 이 AI 서버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다라는 거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내용 요즘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H100 GPU 8개를 H100은 이 쿠팡에도 팔아요. 한 개의 GPU 가격이 한 9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네, 요즘 뭐 없어서 그게 품절이 돼가지고 가격이 계속 뛴다고 하는데 조만간 한 1억 찍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마음 AI는 H100 GPU 8개를 이제 조합해서 엔비디아 DGX 용어는 어려우니까 뭐 하여튼 그 6대인가의 서버를 지금 했고
올해 총 10대 정도를 이제 장착한다고 하니까 이 금액이 한 200몇 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기업용으로도 수요가 있고 하니까 개발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고, 주가는 최근에 빠지는 건 뭐 수급 이슈인 것 같고, 수급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좀 모멘텀이 작용하면은 한번 또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반등 내용이 있어요. 또 31일 날 워브, 발음이 또 어렵네요. 워브라는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마음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워브가 10월 31일 날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워브는 차량이나 로봇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그 상황을 분석해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결국엔 자율주행하려면 이게 실시간 판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산업 현장에서 로봇도 마찬가지죠.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요즘 그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CCTV도 이제는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이제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못 잡아내니까 뉴스 보도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 CCTV의 영상 판독도 그렇고 하여튼 영상 판독에 관련돼서는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들 많이 인기를 끌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마음 AI를 엔비디아의 뭐 대중국, 미국의 대중국 그 반도체 규제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으면은 아마 그 중국향 포지션이 엔비디아가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어디론가 우회를 하거나 그거를 대체하는 시장을 찾겠죠. 대한민국이 딱 좋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마존하고도 마음 AI가 또 뭐 많이 하던데 그것도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기사에 있는 내용은 굳이 제가 뭐 다시 정리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자,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넓혀보도록 하죠. 뭐 제가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좀 최근에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시들해졌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환기를 좀 시켜주시는 것 같고 뭐 제가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이제 명언 중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어차피 기술이 닭은 뭔지인가요? 네. 이게 기술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뭐 막는다라고 해도 그 시대적인 흐름을 이제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 H팩의 가격이 농담이 아니고 그게 원래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던 게 6천만 원 넘어가더니 그게 마치 비트코인 가격처럼 맞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환율도 올라가니까 또 수입가도 또 네. 올라갈 거고. 맞습니다. 이게 AI 산업 자체가 계속 좀 커지고 있고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공급이 이제 또 딸리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서는 아예 수출 자체가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이게 뭐 반도체 칩이라는 게 뭐 자동차나 막 이런 것처럼 거대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메모리하고 GPU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패키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몰래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회적인 이제 경로를 통해서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을 이제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이 수출 규제 자체가 실질적인 규제를 한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저는 조금 상징성. 강한 거라고 보고 또 이걸 이제 뭐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11월 달에 어쨌든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거 이제 물밑 작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릴 만큼 때려놓고 네. 만날 때 우리가 뭐 한 발 양보해 줄게. 선물 약간 같은 뭐 거를.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엔비디아는 좀 뭐 주가가 분명히 좀 타격은 좀 받았어요. 장중에도 거의 한 7% 넘게 이제 빠졌고 4% 넘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주가가 주가에 이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뭐 한 발 종목 준비한 것도 어찌 보니까 또 연결이 되는 뭐 네. 그런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 AI도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은 뭐 고점 대비해서 뭐 조금 과장하면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예요. 네. 주가는 올라가기 전 수준으로 거의 이제 수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AI 종목들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그나마 이제 기술적인 반등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AI 이 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걷어내면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고 그 안에서 이런 핵심적인 기술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AI는 항상 저러다 말겠지 또 뭐 테마처럼 이게 아니라 항상 그 관련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영상도 요즘 유튜브에 많이 네. 나오니까 굉장히
할 정도로 빨라요. 네.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아마 그 개별 폰에 네. 다 들어오지 싶어요. 네. 번들로. 그것을 아마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삼성도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시리라고 하는 보이스 인식 네. 이게 이제 아마 조금 버전업이 크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좀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빠졌던 요 자리가 하나의 또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의 AI뿐만 아니라 뭐 크라우드웍스라든가 뭐 솔트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저가 근데 이제 언제 움직이냐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 사놓고 좀 기다리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가 이게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앞에 바로 지금 내년부터 바로 이제 펼쳐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오려면 뭐 한참 걸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계속 이쪽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용 수요가 네.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각 기업들도 지금 네. B2C 소비자들한테 접점을 하기 위한 수요가 있다라는 네, 네. 반증이잖아요. 네, 지금 뭐 보시면 뭐 삼성 SDS라든가 SK텔레콤 뭐 지금 뭐 거의 이걸 안 하는 기업들이 없을 만큼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이쪽에 집중돼 있고 아마 이제 이 성과들이 좀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활용하겠죠.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요걸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엔비디아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급락이 나와가지고 네. 어제 모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면서 4천억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팔다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 된다 했는데 오늘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HBM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덜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한 20%인데 이게 이제 저사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좀 우리 HBM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고사양 쪽이다 보니까 아마 직접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 결국 이제 이 규제를 했는데 미국이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살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타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애플도 뭐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걸 막 지금 견제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크게 타격을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AI 칩 같은 경우 거의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는 충분히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번 그 어닝 시즌에서 이제 가장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난 2분기 때인가요? 네, 그때도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이번에도 지금 제일 잘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 이런 어닝 시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이 악재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HBM 쪽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하락은 그냥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흔들릴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신다면 오히려 지금 이 HBM 반도체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네네. 자, 하여튼 오늘 한 발은 저는 이제 AI 마음 AI라는 기업을 발음도 막 네. 다른 그 자료들이 자꾸 들어와서 네. 이건 뭐 특별히 멘탈 때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마음 AI를 정리하도록 하고 두 분의 한 발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이호근 매니저 한 발이 어제 또 히트를 쳐가지고 네. 그건 좀 이따 듣도록 하고 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또 리뷰할 네. 것도 있고 있죠? 리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10월 5일 날 소개해드렸던 펩트론이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펩트론이 단연 뭐 가장 좀 탄력적이고 또 시장의 관심도 좀 많이 받고 있고 여전히 뭐 최근에 또 일라이 릴리랑 노보 노디스크가 사상 최고가 한번 경신을 또 했다가
약간 뭐 조정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펩트론은 또 추가적인 시세가 조금 만들어지면서 이게 뭐 어영부영 벌써 이제 최고가 대비하면 거의 한 30% 가까운 시세가 이제 만들어졌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이제 4만 원 위로까지도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펩트론은 사실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뭔가 이제 좀 재료가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세로뉴스 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긴 했는데 펩트론은 아직 이 그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본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한 방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제 그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강원에너지. 그러게요. 어제 두 분의 한 발은 성공적이었네요. 네, 뭐 나쁘진 않았어요. 뭐 꼬리가 물론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강원에너지가 거의 한 12% 가까이. 물론 조금 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바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네.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테마성으로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까지 갔고 실제로 이제 무수 수산화 리튬 수분을 이제 거의 없애가지고 99.9999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무수 수산화 리튬 이제 생산 이제 설비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강원 에너지도 어저께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았다. 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이제 저는 자극받은 건 결국 좀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공급망과 관련된 그렇죠. 우려가 또 생기면은 또 원자재 가격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뭐 리튬, 니켈 이런 가격들도 조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되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좀 확실한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뭐 강원에너지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25,000원 정도까지 25,600원 정도까지 더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발 리뷰를 두 개 해주셨고 페트론하고 강원에너지 봐주셨고요. 오늘은 한발 어디를 네. 겨냥할까요? 오늘은 저는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이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역공. 네, 뭐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제가 이제 오히려 좀 그 역발상으로 차라리 이제 좀 관계된 기업이 이제 좀 올라갈 타이밍이 이제 정말 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준비를 해봤고 사실 이 종목이 HBM하고도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고 AI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진짜 좀 부각이 좀 돼야 되는 종목인데 물론 아직도 주가 수준이 조금 뭐 고평가이긴 해요. 워낙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에 뭐 주가가 이제 좀 폭발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었기 시장에서는 때문에 계속 숫자를 좀 보여줘봐.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만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아, 이 종목은 진짜 좀 많이 좀 빠졌다.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스템 반도체 이제 설계 IP 특히 이제 고성능 메모리 이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 AI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희소성이 분명히 좀 있는 기업이고요. 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초당 250조 원 사실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지금 현재 AI 가속기에 비해서도 뭐 수백 배, 수천 배가 이제 빠른 이제 연상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성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게 가능해야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상을 이제 스스로 판독을 하고 언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이제 처리 속도를 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바로바로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에 이제 이 자율주행 시대를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요즘에 이제 뭐 넥스트 칩이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 막 부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는 오히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HBM3 관련해서도 좀 숨겨진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PHY라고 하는데 PHAY 이게 이제 물리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PHY IP를 만드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 TSMC의 이제 N7 공정 이게 이제 HBM3를 이제 패키징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PHY IP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두 군데만 지금 TSMC 쪽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명히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나 뭐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은 뭐 엔비디아 수혜, HBM3 수혜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되면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쪽으로도 LPDDR5 향 이쪽으로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IP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이제 희소성이 어쨌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가장 이제 큰 좀 기술력의 반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차트 보시면서 이제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저께 종가가 이제 17,000원 근처거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올해 2월 달에 고점 만들고 나서 거의 뭐 7개월, 8개월 동안에 한 번도 좀 시원하게 올라간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추세가 이제 조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데 16,000원, 17,000원 요 부근은 확실하게 이제 락바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강한 이제 바닥이 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연말에 이제 연초에 또 불꽃을 한번 피웠으니까 연말에 다시 한번 불꽃을 좀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17,000원 근처에서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뭐 21,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14,5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 네. 저랑 뭐 생각은 좀 비슷하신 것 같고 네. 이호구 매니저도 네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게 저도 이제 오픈엣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못 갈까? 뭐지 항상 이제 그거 네. 네,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숫자로 보여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회사가 1분기, 2분기 때 조금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증권사나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이 3분기부터 돌아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요 3분기 실적만 딱 찍히면 그동안 못 올랐던 것까지 한 번에 다 보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분기 때 미뤄지면 뭐 4분기 뭐 하여튼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올라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시기적인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못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큰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3분기에 만약에 이제 숫자만 찍힌다면 이 종목은 정말 그대로 그동안 못 갔던 것까지 한 번에 보상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픈엣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잘. 자, 공감하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이호구 매니저 한 발 네네. 보기 전에 어제 서진 시스템 히트를 치셨고 네. 네네.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네네. 진짜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고가마가 네. 불기둥을 하나 아빠. 예, 이게 이제 좀 바닥은 나왔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서진부터 그럼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아니 이제 서진을 봤던 거는 이게 이 종목이 지난번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차트 조금 보시면 이 종목이 막 그때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5G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주가가 헤맸는데 이 회사는 이제 매출 비중이 통신 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5G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발목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ESS라던가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배터리 부품 이런 쪽으로 더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주목을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막 변신에 성공한 종목이다. 근데 이때는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2분기 때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사가 배터리를 확보를 못해서 ESS를 못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2분기 때 반영될 게 3분기로 넘어오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트를 잘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바닥이기 때문에 조만간 움직인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어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올라오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침체 국면에 있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좀 만들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온다면 여전히 실적 목전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리뷰 또 있죠. 예, STI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STI. 예, STI가 이제 HBM 쪽에서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가장 핫한데 왜냐하면 이제 한미반도체는 뭐 뚜렷하게 이쪽에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말은 나오는데 아직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STI는 이제 조금씩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이제 인프라 그 장비 쪽이었다는 이미지에서 지금 이제 메인 장비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의 성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빠질 때도 이 종목 안 빠졌어요. 예,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아직은 이제 박스권에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HBM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신고가의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이 종목도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뷰 받고 그다음에 네. 또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한바 네, 분양을 어디다 초점을 두시는지. 오늘 저도 파인엠텍 준비해봤습니다. 파인엠텍. 네, 파인엠텍. 어. 예, 예. 이 종목을 이제 준비한 이유는 뭐 어제 이제 서진 시스템도 조금 약간 좀 비슷하다 그럴까요? 요즘 이제 다이캐스팅 했던 회사들이 기존에 이제 매출이 뭐 서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그다음에 KH 바텍이나 이제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뭐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쪽으로 왜냐하면 이 다이캐스팅의 기술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이거를 그 케이스를 만드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기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이 다이캐스팅 잘했던 기업들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포인트는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폴더볼 때문에 내장 외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의 진출을 통한 이제 폭발적인 성장. 이게 이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 이제 파인테크닉스에서 인적 분할돼서 이 다이캐스팅 하는 사업부만 독자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잘하는 거는 이제 금연기술이라든가 플라스틱 사출, 다이캐스팅, CNC 이런 이제 금속 가공 기술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 지금 현재 매출은 이제 폴더볼 그 내장 힌지 매출이 전체 한 80%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내년부터는 네. 외장 쪽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진출을 지금 이제 나가면서 이제 크게 이 부분으로 인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폴더볼 통해서 2차 전지 이제 시장에 진출의 발판을 만들었고, 이 회사가 이제 내년에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장에서 외장 힌지까지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EV 모듈 하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2차 전지 이제 그 케이스 부품 쪽 이쪽에서 최근에 이제 10년간 장기 공급 계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계약이 있었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북미나 동남아시아 이런 완성차 기업 쪽으로도 지금 이제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향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주가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고,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막 바닥을 이제 막 다지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첫 상승의 흐름이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매수가는 8,500원, 목표가는 일단 한 1,200원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7,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인엠텍을 이호근 매니저가 오늘 한 네. 발로 뭐 물방울인지 뭐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애플이 이제 접는 걸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네. 파인엠텍은 요즘에 이제 사출 금융하는 기업들이 좀 잘 나가나 봐요. 신성 델타테크도 어. 원래 사출 금융하는 회사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제 초전도체. 초전도체로 이제 엮여가지고 주가가 워낙 폭등을 하긴 했는데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일단 이쪽에 이제 일거리가 좀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방 이제 수요가 계속 좀 이제 확대되고 특히 전기차 쪽에 뭔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파인엠텍은 아마 오늘 이호 매니저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준비해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올해 뭐 작년 대비해서 눈에 띄게 이제 실적이 지금 큰 폭으로 좀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니까 네.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워낙 이제 바닥이고 어제 서진 시스템처럼 대바닥 만들고 이제 좀 돌아서는 이제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저점 매수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매수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실적 매력이 이제 좀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두 분의 한 발도
다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 들어가고요. 오늘 한발 주제는 저는 이제 마음 AI라는 기업, 네. 그다음에 김명민 매니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이호근 매니저는 파인엠텍 이렇게 기업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